이제 리스트 파티션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MKTDB에서 생성한 커스터머 테이블을 활용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에 컨트리라는 컬럼이 있거든요. 그 컨트리 컬럼에서 컨트리 컬럼을 기준으로 컨트리 AA, 그리고 컨트리 BB, 컨트리 CC, 컨트리 DD에 해당하는 총 4개의 파티션 테이블을 한번 생성을 해보고 리스트 파티션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는 일단 나가주시고 SQL MKDB로 접속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P커스터머라는 이제 기존의 커스터머 테이블이랑 구조가 똑같은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파티션 바이 리스트 그리고 리스트는 리스트의 기준이 되는 컬럼은 컨트리입니다. 파티션 키는 컨트리고요. create 테이블이 생성됐고 그리고 이제 분할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AA에 해당하는 애들은 P 언더바 커스터머 AA로 가고 BB에 해당하는 애들은 BB로 가고 CC에 해당하는 애들은 CC로 가고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파티션 분할 테이블을 생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건수를 좀 확 줄여서 한 10건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쭉 긁어와서 페이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러면 10건이 들어왔죠. 그리고 똑같이 이제 CT 컬럼에다가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커스터머 테이블에다가도 똑같은 데이터를 삽입을 해보고 그리고 CT 컬럼에다 인덱스를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네, 그럼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파티션 관계를 한번 아까 똑같이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P 언더바 커스터머의 자식 테이블을 확인하는 거죠. 이 파티션이 잘 지정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하면 이제 AABBCC가 P 커스터머의 자식 테이블이다라는 게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제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랑 다르게 대용량 데이터를 삽입을 안 하고 엄청 소량의 데이터만 삽입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파티셔닝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어, 일단 어, 커스터머 테이블이랑 파티션된 테이블이랑 사이즈의 차이가 오히려 오히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네, 사이즈의 차이가 없고요. 8바이트, 8바이트, 8바이트인데 8바이트 아니구나.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이즈 차원에서도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겠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로컬로 개별적으로 생성이 됐는데 각 파티션마다 인덱스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존의 커스터머 테이블에 생성된 하나 인덱스보다 오히려 사이즈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파티션 테이블은 대용량 데이터에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넣어봤고요.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럼 이번에 한번 실행 계획도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어절에 컨트리 컬럼을 포함시켰죠. 그래서 이제 AA 컬럼에 해당하는 아, 컨트리가 이제 AA에 속하는 커스터머를 전부 다 조회해 보는 걸 한번 실행 계획을 돌려볼 텐데,
그래서 보시면 쉐어데이트 똑같고 쉐어데이트 1이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파티션된 파티션 테이블에서 한번 실행 계획을 똑같이 한번 날려보면 똑같이 날려보면 오히려는 아니구나. 어쨌든 지금 쉐어드 hit도 똑같고 지금 어느 측면에서도 별로 효율적인 걸 찾아볼 수 없겠죠. 그래서 파티션 테이블의 경우는 대용량 테이블에 좀 더 적합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알아야 될 건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리스트 파티셔닝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엔 한번 해시 파티셔닝에서 해시 파티셔닝의 특징은 이전 데이터가 균등하게 분할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데이터가 한번 균등하게 분할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프로덕트 테이블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고요. 일반 테이블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p 언더바 프로덕트라는 파티션 테이블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키 같은 경우엔 프로덕트 아이디로 해서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에 나머지 값이 0인 그리고 나머지 값이 1인, 나머지 값이 2인, 나머지 값이 3인 총 파티션 4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 프로덕트라는 논리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고 똑같이 MKTDB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해시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스죠. 모듈러스 4가 4를 나눈다는 의미고 리메인더가 0. 이런 식으로 이제 해시 파티셔닝을 활용하면 되고요. 그냥 해시 파티셔닝의 기본 문법입니다. 이거를 쭉 페이스트해서 쳐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럼 테이블 4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건 데이터를 한번 12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2건을 넣어보고 그게 이제 한 3건, 3건씩 한번 잘 들어가는지도 확인해보고 네, 지금 12건이 들어갔죠. 그럼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가끔씩 데이터가 균등하게 안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파티션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분할 테이블에서 3개가 들어갔는지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2개밖에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1번에는 5개요. 2번에는 3개, 공개.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트렁케이트에서 테이블 한번 비워주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조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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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균등하게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 컬럼의 인덱스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라는 일반 테이블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똑같은 데이터 12건을 삽입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건수가 작으면 크게 파티션을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티션에서 중점은 저희가
저희가 중점은 특징이 데이터가 균등하게 분할이 된다는 건데 그걸 확인하고자 12건으로 했고요. 아마 실행 계획을 봐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P 프로덕트 테이블에 자식 테이블에 한번 관계를 조회해보고 파티셔닝이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해보면 P, P 프로덕트의 테이블이 0, 1, 2, 3 잘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일반 테이블과 파티션 테이블의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 볼 건데요. 여기서 음, 여기에 보통 이렇듯 스페이스가 안 들어가 있네요. 네, 확인해 보시면 사이즈는 지금 일반 테이블이랑 파티션된 테이블이랑 사이즈가 거의 똑같습니다. 인덱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행 계획도 한번 동일한 흐름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고 저희가 마지막에도 또 파티셔닝 하면서 주의사항까지 넣어놨으니까 한번 거기까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테이블에 프로덕트 아이디가 1번인 프로덕트 아이디가 1인 얘를 한번 조회해보는 쿼리를 실행 계획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려보면 쉐어드 이시 1이고 일단 파티션 테이블의 쿼리를 한번 동일한 쿼리를 날려보면 실행 계획이 마찬가지로 1입니다. 그래서 성능 측면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안 되고요. 네, 이제 그냥 해시 파티셔닝은 데이터가 균등하게 분할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봤고, 이제 서브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분할 테이블을 일일이 만드는 게 매우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긴 한데, 서브 파티셔닝에서는 좀 저희가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좀 몇 가지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서브 파티셔닝은 기존에 저희가 세일즈라는 테이블 말고 뉴 세일즈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뉴 세일즈의 오더 데이트 컬럼을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처음에 레인지 파티셔닝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분기별로 하나씩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분기마다 카테고리 컬럼 이제 리스트 컬럼이죠. 카테고리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니까 이제 리스트 파티셔닝 그래서 레인지 플러스 리스트 파티셔닝이 되는 레인지 리스트 서브 파티션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되면 지금 각 분기마다 여기가 지금 카테고리가 제가 3개로 분류해놨죠. 그럼 각 분기마다 3개씩 나오니까 총 12개의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거겠네요. 그럼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일반 테이블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기존의 세일즈 컬럼에 추가된 게 수량이랑 아마 비용입니다. 프라이스. 그래서 여기 MKT DB에다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 주고요. 또 여기다가 이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한 1000만 건인데 사이즈는 다 들어가면 한 600메가 정도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이 스크립트를 쭉 복사해서 페이스트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1월 1일부터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이제 판매 기록을 한 1000만 건으로 측정을 하고 한번 데이터를 삽입을 해보는 거. 지금은 일반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 거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네. 데이터가 다 들어왔고요. 그러면 한번 조회해보면, 카운트를 한번 날려보면, 네. 3만 건 확인되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파티션 테이블도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파티션 테이블 만들고 그 와중에 이제 파티션 처음에 1차로 파티션 테이블을 만들 때는 레인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더 데이트 컬럼을 파티션 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물리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게 제가 파티션을 추가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쿼터 1, 분기 1분기의 파티션을 지금 P 뉴 세일즈를 지금 P 뉴 세일즈의 쿼터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겠죠? 3월 31일의 데이터를 한 번 더 1차적으로 파티셔닝 된 레인지로 파티셔닝 된 것을 1차적으로 레인지로 파티셔닝 된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덕트 카테고리라는 컬럼을 활용해서 리스트로 파티셔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리스트마다 electronics, clothings, 그리고 home appliance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분할 테이블이 총 12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진 거에 카테고리 컬럼,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눠진 거에 리스트 파티셔닝을 카테고리 컬럼으로 추가해 준다. 말이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지금 각 분기마다 하나씩 좀 개별적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할 테이블 3개가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도 분할 테이블 3개가 생깁니다. 이건 4개가 아니라 위에는 하나는 파티션 테이블이기 때문에, 논리 테이블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3분기에 파티션 테이블을 생성을 해주면 총 3개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4분기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3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인서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인서트 하기 전에 한번 인서트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까 한번 이제 파티션 관계부터 먼저 조회를 해보는 걸로 하죠.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P 언더바 뉴 세일즈라고 해놨잖아요. 이 P 언더바 뉴 세일즈의 상속을 받는 이제 상속이래. 자식 테이블은 쿼터 1, 쿼터 2, 쿼터 3, 쿼터 4 이렇게 총 4개가 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 이렇게 4개가 나왔고 그럼 이 분기마다도 또 자식이 있을 거죠. 그러면 쿼터 1에 1분기에 자식 테이블 한번 조회를 해보면 Electronics, Clothing, Home Appliance 이렇게 총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공간은 요 분할 테이블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 파티션 관계부터 먼저 조회를 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인서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랑 마찬가지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파티션 테이블 관계 조회 쿼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피지 카탈로그라는 이제 공간에서 피지 인을 상속받은 애들을 정리한 거고 그리고 웨어 조건에 in parent가 p new sales인 그러니까 파티셔닝 된 것 중에서 이게 뭔가 상속이나 이런 부모랑 자식 관계를 조회할 수 있는 쿼리로 어 이게 피지 카탈로그라는 이제 공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는 사실 뭐 크게 그냥 파티셔닝이 되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땡땡이 정확히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정규식으로 변환하는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한번 블로그나 챗GPT 같은 데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네, 데이터가 다 인서트가 됐고 그러면 파티션 테이블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 일반 테이블이랑 파티션 테이블의 사이즈를 비교하는 건 좀 의미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지금 뉴 세일즈에 들어간 데이터는 한 651메가 정도 되고 그리고 각 파티션에 들어간 데이터는 총 지금 12개 파티션이 돼 있는 12개 파티션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55메가, 54메가, 53메가 이렇게 해서 총 합이 한 650메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50메가를 한 테이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55메가, 55메가 해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별도의 인덱스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실행 계획을 돌려보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파티션된 테이블을 먼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잘. 네. 파티셔닝 된 테이블을 먼저 조회를 해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쉐어드 hit이 2200 그리고 쉐어드 리드가 4500 정도 되죠. 그리고 그냥 뉴 세일즈 테이블을 통해서 같은 쿼리를 조회를 해보면 지금 쉐어드 리드만 8만 3천입니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서브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웨어 조건에 파티션 키 두 개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더 데이트라는 레인지 파티션 키 하나 활용했고,
리스트 파티션, 리스트 파티션 키인 프로덕트 카테고리 컬럼을 하나 활용했고요. 그래서 총 이제 이렇게 이제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점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 한 번 더 돌려보면, 이제 6,800, 쉐어드 이시 6,800이고, 이제 일반 테이블을 그만 조회했을 때는 리드가 83,000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실행 계획도 한번 조회를 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제가 그냥 여기 허리에다가 이 파티션 키를 다 빼고 오더 아이 오더 아이디가 32,000 얘네를 한번 그냥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파티션에다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티션 테이블에다가 오더 아이디가 32,000인 애를 한번 찾아달라라고 조회를 해보면 지금 여기 보시면 파티셔닝 총 지금 얘가 조작한 파티션만 전체 파티션을 다 조회를 했죠. 그리고 쉐어 스윗은 11,000에다가 리드는 7만 1,500입니다. 그럼 일반 테이블도 똑같은 쿼리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일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쉐어드 리드만 83,000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게 파티션 테이블에 파티션 키가 그러니까 웨어 조건에 파티션 키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테이블을 리드를 하고 조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순 수행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파티셔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강의 내용에도 포함을 시켜놨지만 이렇게 많은 테이블, 그러니까 많은 파티션 테이블이 뭔가 조작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조회가 되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쿼리 안에 파티션 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하면 방금 위와 같은 상황이 저희가 아까 방금 실습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테이블을 그럼 풀스캔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티션 설계나 이제 어떤 업무 목적이나 이제 업무 요건에 따른 적절한 파티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파티션 테이블 사용 시 주의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용량 테이블의 파티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걸 강의 내용에 포함시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